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찰떡궁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적은 없는데 갈라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데 하여튼 네. 보죠. 보고 행간에서는 오늘 큰 얘기 가져오셨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온다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드디어 어제 왔습니다. 어제 공식 방한을 했는데요. 어제 정오 무렵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예. 평택 미군기지 방문, 청와대 정상회담, 국빈 만찬까지 이 정신없는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살펴봐야죠.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미군 기지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 아닙니까? 이게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외국 정상을 청와대에서 맡는 게 아무리 국빈 방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관례인데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미군 기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예. 이게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은 아주 깜짝 이 행보였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렇게 일종의 일람표 같이 일정표를 쫙 줬는데 예.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지 없었어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주한미군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우위를 또 다졌고요. 예. 청와대는 이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 같은 게 느껴지던데요. 만찬 메뉴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아마 한미 동맹이 이렇게 앞으로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과거 당신들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문 대통령 고향인 거제에서 공수해 만든 가자미 구이. 가자미 구이를 좋아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가자미를 거제에서 일부러 가져와서 이게 내 고향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재료를 만들어 준 거죠. 예. 예. 360년 된 무려 미국 역사보다 긴 시간장으로 만든 한우갈비. 360년대 간장이 예. 있긴 있군요. 네, 시간장으로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직접 청와대 감나무에서 따서 말린 꽃감으로 만든 후식. 예. 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비해서 얘기를 하면요. 예. 스토리가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네요. 네네, 얘기 맞아요. 듣고 보니까. 방한 첫날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입니다. 마이크 무너지겠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세요? 뭡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의 심정이 어제 딱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예. 일정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 네, 맞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뭘 가장 걱정했겠습니까? 혹시나 화염과 분노 발언 때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전쟁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걱정했죠. 한미동맹이 뭔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뭔가 말하지 않을까? 예. 사드 배치 얘기를 또 불쑥 꺼내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웬걸 그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순한 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절제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한미일 삼국 협력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문 대통령의 미중 균형 외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편한 내색을 좀 비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하고 중국을 지금 뭐 저울질하면서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불편하게 보려면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 무역 불균형 문제 이것도 좀 날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예상외로 굉장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돌출 발언, 돌발 행동 없는 방한 첫날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 오늘 오전 국회 연설만 잘 넘기면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시종일관 돈 얘기였다입니다. 그래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로서는 낙제점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가로서는 혹시 좋은 평가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가로서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이미 예, 그렇죠.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통상 외국 정상들이 만나면 이게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협상장에서나 하는 거지. 언론 내 대국 이렇게 돈 얘기 꺼내는 사람은 아마 처음 봤다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요. 예.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상회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정관념을 모두 깨고 모두 발언해서 현명한 군사비 지출은 언제나 잘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국방 장비를 많이 구입해줘서 감사하다. 무기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대놓고 막 해요. 대놓고 막 합니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뭐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적절한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은 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시종일관 무기 구매, 일자리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가 불편할까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 세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어제 그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하는 분들의 구호를 보면 이제 전쟁을 찬성하는 트럼프, 살인 무기를 들고 오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구호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바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수 있을 거예요. 있죠. 예.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코리아 패싱은 없었지만 북핵 해법도 없었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일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부기자회견장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물음이 있었죠. 네, 기자에게. 맞아요. 예,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앞으로 코리아 패싱을 두고 공격받을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많이 공격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냐.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이렇게 말할 굉장히 좋은 명분을 하나 그렇긴 한데 얻었어요. 또 패싱하는 사람이 내가 패싱하고 있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요. 어쨌든 명분상은 그래요. 예, 난 그렇게 맞아요. 무시하지 않는다. 한국. 예. 우회하지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해법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까지는 갔지만 뭔가 구체적이고 진짜 성과가 있는 북핵 해법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찰떡궁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적은 없는데 갈라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데 하여튼 네. 보고 행간에선 오늘 큰 얘기 가져오셨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온다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드디어 어제 왔습니다. 어제 공식 방한을 했는데요. 어제 정오 무렵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예. 평택 미군기지 방문, 청와대 정상회담, 국빈 만찬까지 이 정신없는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살펴봐야죠.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미군 기지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 아닙니까? 이게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외국 정상을 청와대에서 맡는 게 아무리 국빈 방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관례인데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미군 기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예. 이게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은 아주 깜짝 이 행보였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 아무도 할 몰랐어요. 거라고는.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렇게 일종의 일람표 같이 일정표를 쫙 줬는데 예.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지 없었어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주한미군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우위를 또 다졌고요. 예. 청와대는 이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 같은 게 느껴지던데요. 만찬 메뉴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이게 아마 한미 동맹이 이렇게 앞으로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과거 당신들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문 대통령 고향인 거제에서 공수해 만든 가자미 구이. 가자미 구이를 좋아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가자미를 거제에서 일부러 가져와서 이게 내 고향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전쟁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걱정했죠. 한미 동맹이 뭔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뭔가 말하지 않을까? 예. 사드 배치 얘기를 또 불쑥 꺼내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웬걸 그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어허. 제가 볼 때는 거의 순한 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절제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한미일 삼국 협력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문 대통령의 미중 균형 외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편한 내색을 좀 비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하고 중국을 지금 뭐 저울질하면서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불편하게 보려면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 무역 불균형 문제 이것도 좀 날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예상외로 굉장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돌출 발언, 돌발 행동 없는 방한 첫날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재료를 만들어 준 거죠. 예. 예. 360년 된 무려 미국 역사보다 긴 시간장으로 만든 한우갈비. 360년대 간장이 예. 있긴 있군요. 예, 시간장으로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직접 청와대 감나무에서 따서 말린 꽃감으로 만든 후식. 예. 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비해서 얘기를 하면요. 예. 스토리가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네요. 네네, 얘기 맞아요. 듣고 보니까. 방한 첫날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입니다. 마이크 무너지겠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세요? 뭡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의 심정이 어제 딱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예. 일정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 네, 맞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뭘 가장 걱정했겠습니까? 혹시나 화염과 분노 발언 때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만약 오늘 오전 국회 연설만 잘 넘기면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시종일관 돈 얘기였다입니다. 그래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로서는 낙제점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가로서는 혹시 좋은 평가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가로서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이미 예, 그렇죠.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통상 외국 정상들이 만나면 이게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협상장에서나 하는 거지. 언론 내 대고 이렇게 돈 얘기 꺼내는 사람은 아마 처음 봤다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요. 예.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상회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정관념을 모두 깨고 모두 발언해서 현명한 군사비 지출은 언제나 잘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국방 장비를 많이 구입해줘서 감사하다. 무기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